토익 점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홍스맨 토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진행시켜요.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만족하신가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학습할 때 한국어인 우리말을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영어에만 집중해서 심플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보고 나도 평생 공부했던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얻게 되었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려면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전하려던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끝까지 보셔야만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중간에 나가시면 서로의 시간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0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 연구 내용을 아무나 쉽게 인스턴트 음식처럼 가볍게 먹는 것 저 또한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 영어의 뻔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요, 뭐를이 궁금하면 목적어를 쓸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뻔하게 알고 있는 I love you의 구조 맞죠? 이런 거는 단어가 쉬우면 쉬운데 구조가 아무리 쉬워도 단어가 어려지면 바로 복잡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간 더 어렵게 쓰면은 예를 들어 그 회사는 개선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회사는 주어 개선했습니다. improve 개선했습니다. 뭐를? 그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 시스템 여기 시스템이 있다고 해봅시다. 시스템을 그럼 전형적인 패턴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이러다가 어떤 경우에 어려질 수 있다 그랬죠. 영어에서는 명사라는 걸 설명할 때 명사 뒤쪽에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설명.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만 가도 바로 어려워지겠죠. 그 회사 어떤 회사인데 이러이러이러한 회사가 개선했습니다.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 너무 뻔하죠. 그 다음 여기서 더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우리 영어에서는 주어 앞에 when, where, how, why라든지 추가적인 느낌, 부사어 자리의 느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주어가 나오기 전에 부사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사어 자리도 짧게 쓸 수도 있고 중간 자리도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사어 자리가 길게 빠지면 빠질수록 또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주어는 한없이 뒤로 밀리니까요. 그럼 영어의 전형적인 구조, 부사어로 먼저 출발한 다음에 주어가 나온다. 각각의 자리는 짧게 채울 수도 있고 길게 채울 수도 있죠. 우리 부사어 자리도 짧게 가능하고 길게 가능하고 여기 주어 자리도 짧게 가능하고 길게도 가능하죠. 중간 자리도 가능하고요. 여기 형용사어 자리도 짧게 중간 길게 가능합니다. 너무 뻔하다.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세요. 그래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외는 없습니다. 특히 토익에 나오는 격식 있는 표현일수록 더 이 구조를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대로 진짜 나오는지. 자, 기사글. 우리 SPP라는 것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SPP는 원래는 as, it is 이런 것들이 생략된 표현으로서 그것이 보고되어진 대로 보고되어진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데 주어랑 비동사가 사라지고 그냥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동사 되어진 것처럼 동사 되어진 대로라는 말을 하기 위해 SPP를 그냥 한 단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SPP로 출발하죠. 무조건 부사어 자리 출발입니다. 부사어 자리를 적당히 길게 썼어요. 다시 아까 주어보다 앞에 부사어가 먼저 나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부사어 자리가 적당히 길게 빠져 있어요. 보고되어진 대로 초에 올해 더 이른 시간에 보고되어진 대로 이제 주어가 나왔죠. GKG라는 회사 이름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다행히 바로 나왔는데요. GKG가 어떤 회사인지 이 자리에 또 설명을 길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뻔한 패턴. GKG라는 회사는 오픈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오픈할 겁니다. BING가 앞으로의 느낌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추가적인 지역의 유통센터를 오픈할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의 구조는 어때요? 부사어를 적당히 길게 쓰고요. 주어를 쓴 다음에요. is opening, 오픈할 겁니다. 뭐를? 추가적인 교통센터를 목적어. 부사어 자리는 아까처럼 앞쪽에 써도 되지만 뒤쪽에도 쓸 수 있죠. 어디에? in Cardiff에. 이 문장 다시 한번. 오늘은 구조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해볼게요. 부사어로 출발, 그 다음 주어 GKG 주어, 그 다음 동사 is opening 동사, 그리고 목적어 Additional Regional Distribution Center 목적어 어디에 이걸 만들어? 부사. 딱 이 구조네요. 물론 여기를 그 센터를 설명하는 형용사 자리로 봐도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했으면 더 어려워졌을까요? 구조적으로 여기 주어를 설명하는 자리가 길게 들어간다든지 여기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자리가 길게 들어가면 훨씬 더 어려운 문장이 됐겠죠. 또 부사어 자리도 더 길게 쓸 수 있고요, 여기 부사어도 더 길게 쓸 수 있고요, 여기 주어도 더 길게 쓸 수 있고 목적어도 더 길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이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자리를 더 넣으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고요, 그 각각의 자리를 더 길게 쓰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길고 설명이 많이 들어갈수록 사실 의미적으로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게 느끼겠지만 실전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전 대화 때는 하나라도 더 설명해줘야 대화가 더 잘 됩니다. 자꾸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면 저 사람은 진짜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해? 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자, 여기까지 새로 겪은 구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읽어볼게요. 앞으로 추가적인 유통센터를 만든다가 일단 핵심이었습니다. 건설은 주어가 먼저 나왔네요. 이번에는. 근데 어떤 건설인지 궁금해가지고 여기서 스위치를 눌렀으면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B 플러스 PP라는 서술어 자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어로 출발한 게 아니라 지금 주어 construction was postponed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건설은 연기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연결되어졌냐면 한동안 for a time은 부사어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postpone이라는 동사는 능동일 때 목적어를 여러 개 쓰지 않기 때문에 수동 다음에 목적어를 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적으로도 궁금하지 않잖아요. 뭐를이 궁금해야 목적어를 쓰는 거잖아. 건설은 연기되어졌습니다. 뭐를이 궁금하지 않아요. 한동안 또 왜 연기되어졌는지 이유가 궁금해. because of 부사. 뭐 때문에? 예상되어지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자, 천천히 여기서 스위치 눌러주세요. 어떻게 눌러주면 될까요? 어떤 문제인데 무조건 명사가 나오면은 어떤 명사인데만 해주면 영어는 끝나버린다니까. 어떤 문제야? 그 문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 relate라는 동사로 채워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 문제는 관련되어진 문제의 수동이기 때문에 problem 뒤로 빠졌습니다. 어디 쪽으로 관련되어졌냐면 그 땅 컨디션 쪽으로 관련되어졌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roblem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형용사어 자리를 엄청 길게 쓰진 않았는데 약간 길게 썼어요. 그럼 problem 다음에 이 부사 안에 명사가 하나 들어갔고 그 problem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뒤에 빠졌다. 관련되어진 문제인데 땅 컨디션과 관련되어진 문제. 근데 어디에 있는 땅 컨디션이야? 그 현장에 있는. 그럼 우리 땅 컨디션이어도 궁금하죠. A라는 장소의 땅 컨디션인지 B라는 장소의 땅 컨디션인지 알 수 없으니까 on the site라는 형용사로 설명, 컨디션을 설명해주는 자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때요? 주어 동사 메인을 초반에 보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추가 끝. 그러니까 핵심 알맹이가 나오고 부가적인 설명을 뒤에 연달아서 보여줬다.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구조 신경 쓰면서 봐주세요. 이 건설은 연기되어졌습니다. 한동안. 다시 건설은 제 체크하면서 읽어볼게요. 천천히 해보자. 자, 건설은 연기되어졌습니다. 한동안. 뭐 때문에? 예상되어지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야? 그 문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 아, 어떤 문제냐면 내가 설명해줄게. 관련되어진 문제야. 어디 쪽으로? 그 ground condition 쪽으로. 그 ground condition은 어떤 ground condition이야? 있잖아,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 있는 땅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미뤄졌어. 지금 미뤄졌어가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새로운 구조는 없습니다. 신선한 조합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하게 완전히 철저하게 처음 보는 구조는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말을 하니까요. 그러나 뒤는 항상 중요한 말. 그러나는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조. 그러면 그러나는 부사거든요. 이 문장 출발을 부사로 했어요. 대신에 짧게 했죠. 짧게. 주어가 나오기 전에 부사어로 먼저 출발. problem. The problem이 주어입니다. 주어. 부사로 출발, 주어. 그 다음 has been reserved. 우리 has been reserved 다 배웠죠. 이것도 겉으로만 봤을 때 어려워 보이지 완전 쉽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을 has pp에서 그냥 하고 싶고요. 해결을 한 게 아니라 해결되어졌다라는 수동을 쓰기 위해 been reserved가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problem 주어, has been reserved 동사 끝. 그 다음 우리 and가 있으면 새로운 주어 동사 출발, 새 출발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이미 하나가 끝났고 and가 나오면은 새 출발하는 거죠. 그 4만 스퀘어 미터 센터가 이 정도 규모의 센터는,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죠. 센터까지가 주어.
반드시 완전히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6월에. 그러면 should be fully operational까지가 서술어. 언제 6월에 언제 when where how why 이런 추가되는 모든 정보는 그냥 다 부가적인 기타 등등의 자리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문장도 어땠어? However 부사 출발 the problem 주어 has been reserved 서술어 and 다음에 주어 the 40,000 square meter center 주어 should be fully operational 서술어 그 다음에 인준 부사로 마무리. 도대체 뭐가 어렵냐는 거지. 그냥 알맹이는 또 주어 동사가 다고 앞뒤에 부사가 붙으면 붙고 아니면 말고 중간중간에 명사가 궁금하면 설명해주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는데 뭐가 도대체 어렵나는 거야. 영어가 우리말보다 훨씬 단순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음 또 이어서 그랜드 오프닝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오프닝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is planned가 동사입니다. 그랜드 오프닝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로 또 when, where, how, why 부사 for the 4th of June 이 부분은 전부 다 부사가 되겠죠. 근데 of June을 또 따로 보면 형용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4일로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게 1월 4일인지 2월 4일인지 3월 4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of June은 왜 들어갔냐면 6월 4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for the 4th는 부사어 자리고요. of June은 4일을 설명하는 형용사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구조는 없었습니다. 또 새 출발 해봅시다. 계속. 창고는 주어 warehouse 주어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has는 사실 특별한 동사죠. 평범한 동사는 아닙니다. has라는 동사가 쉬워 보이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진짜 잘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진짜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has는 일단 조심해야죠. 쌍둥이 타동사가 될 수 있어요. has는 그때그때 역할이 다릅니다. 얘가 되게 거창한 느낌으로 쓰일 수도 있고 가벼운 느낌으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벼운 느낌으로 쓰였습니다. 특별한 area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 구역을 가지고 있대요. 창고가. 그러면 has 다음에 special area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근데 그 스페셜 에어리어가 어떤 에어리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뒷부분은 에어리어를 설명해주는 자리가 돼야 돼요. 어떤 에어리어냐면 그 에어리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with부터 여기까지가 그 특별한 구역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예요. with부터 equipment까지가 형용사어 자리. 어떤 구역이냐면 그 구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state of the art라는 표현은 토익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형용사로 쓰이고요.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역이 그냥 있는 구역이 아니라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구역이래. 뒤에 있는 to store 앞으로 저장을 한대요. to store 이 부분은 무슨 자리냐면 제가 봤을 땐 부사어 자리입니다. 이런 최신식의 장비를 왜 창고가 가지고 있냐면 이후에 보관하려고. 누가 보관하냐면요. 창고가 보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스토어는 또 궁금하죠. 뭐를 보관하는지. 푸드를 보관합니다. 뭐를 궁금하니까 푸드를 쓴 겁니다. 영어는 딱 궁금하면 딱딱딱 떨어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부사어 자리 안에 푸드라는 명사가 개입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궁금하죠? 어떤 푸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대절부터는 푸드를 설명해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푸드는 반드시 보관되어져야만 합니다. 얼려있는 상태 또는 시원한 상태로 보관되어져야만 하는 푸드를 저장하는 최신의 장비가 있다는 것. 그럼 이 창고는 냉장, 냉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 최신식의 엄청나게 좋은 창고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리액션이 돼야 되겠죠. 그럼 푸드 뒷부분 마무리는 형용사로 마무리. 그럼 다시 이 문장은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났다가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형용사어 자리가 길게 빠지고 별개로 부사가 들어갔다가 부사 안에 있는 명사가 궁금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 큰 틀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be kept라는 표현은 be 플러스 pp입니다. 우리 수동이 되었는데 자꾸 뒤에 뭔가가 남죠? 그럼 그 동사가 평범한 동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지합니다. 뭘 유지하냐면 food를 유지합니다. 사실 keep은 평범한 동사가 아닙니다. food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food가 얼려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오형식 동사죠. 근데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keep이라는 동사는 주어 동사로 봐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 됐으면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들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식들이 얼려있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합니다. 이런 느낌. 다시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들이 얼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음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음식들이 얼려있는 상태 또는 음식들이 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거를 수동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수동으로 쓰면 food가 주어가 되겠지. 얘가 주어로 넘어가고 위는 사라지고. 그러면 food가 주어죠. 수동으로 바뀌면. 그 다음 능동 수동이 바뀌면 바뀌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foods are kept.
그럼 수동 뒤에 frozen이 남아있는 이유는 keep이라는 동사가 애초에 능동일 때 평범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 뒤에 이런 pp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구조 갑니다. 창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구역을. 그 구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의 장비를. 앞으로 보관하려고 음식들을. 어떤 음식들이야? 그 음식들은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유지되어진 채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려있는 상태 또는 시원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구조 또 가볼까요? 새로운 출발. 사이트는 또 주어. 그 사이트는 앞으로 또한 포함할 겁니다. 동사. 뭐를? 로딩 베이스라든지 그리고 또한 포함할 겁니다. 사무실. 짐을 싣는 장소도 포함하고요. 사무실도 포함을 할 거래요. 너무 평범했습니다. 구조가. 다음 유통센터는 예상되어집니다. 앞으로 뭐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냐면요.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뭘 만드냐면 숫자 앞에 more than이 들어가면 이상의 의미로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400개 이상의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뭐에 따르면 MS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 누구야? Vice President. 어디의 Vice President인데 그 Operations, 그 운영하는 그 공간들의 Vice President가 말을 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 문장 구조는 어떻습니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여기는 to create는 expect랑 연결돼 있어요. 뭐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냐면 앞으로 만들어낼 것으로. 뒤에 jobs라는 목적어를 썼고요. 그럼 여기는 크게 봤을 때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요. according to부터 operations까지는 크게 봤을 때는 부사어 자리로 보이겠죠. 이제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면 계속 똑같으니까 큰 단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핵심은 주어 동사 내용이 앞쪽에 다 나왔고 나머지는 또 군더더기가 들어갔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문장을 because of로 출발했습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로 배웠습니다. 때문에 우리 문장을 전치사로 출발한다. 100% 부사어 자리 출발입니다. 그럼 역시나 부사어 자리 출발했다. 주어 동사는 뒤에 기다리고 있겠다. 그럼 여기까지 크게 봤을 때 부사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이즈와 범위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사이즈와 규모 때문에 우리 a variety of는 거의 한 단어의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a variety of. 한 단어의 형용사다. 다양한. 그럼 사이즈와 범위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사이즈와 범위 때문에 다양한 직업들이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다양한 직업들이 앞으로 필요되어질 거예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From A to B. A가 지금 이 덩어리가 하나가 A예요. 그 다음 B. 그럼 다양한 직업들은 앞으로 필요되어질 겁니다. 창고 짐을 실어주는 사람 그리고 운전자들부터 사무직 포지션까지 다양한 직업들이 앞으로 필요되어질 거예요. 뭐 때문에? 사이즈와 scope of the project 범위 규모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Because of 여기서부터 프로젝트까지 부사어 자리 출발. 주어는 jobs 주어. will be needed 동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부사어로 마무리. 이제 아시겠죠? 새로운 구조가 아예 없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영어 훈련을 하고 단어와 표현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면 외국인과 또는 다른 사람과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영어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외국인 상대로 무역업을 해볼 수도 있고 물건을 문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는 무기는 아니지만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에 추진을 해주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이 변경되거나 작아져서는 안 되겠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영어를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